1,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조카 손에서. 여러분, 이건 저희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사셨는데 서울에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명절에도 안 오던 조카가 갑자기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삼촌 건강 챙기세요. 병원 같이 가요. 은행 업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효자 조카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맡기셨죠. 한 달 후 조카는 연락이 끊겼고 통장엔 1,0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한 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다음 날부터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만약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수천만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덜 받으셨겠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로 입는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한다고 합니다. 친척, 친구, 교회 사람, 심지어 이웃 사람까지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요즘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는 친척이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투자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정말 고맙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평생을 의리와 정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사람을 의심하라니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가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건 둘째 치고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외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그런 분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 선생님도 권력을 잃고 유배를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서로 이런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재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조카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효자처럼 행동했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삼촌, 은행 업무 불편하시죠?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가 있더래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간 뒤였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카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사업을 했다고 하더래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지인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다는 겁니다. 몇 년간 소식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전화하고 집에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다 주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가 얼마나 나쁜지, 다른 친척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큰 돈이 관련된 일은 반드시 자녀들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재산 서류나 인감, 통장을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건강 염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제일 걱정되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바로 이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새로 오신 분이 있었대요. 참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고 해서 금방 친해지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건강 이야기를 하더래요. 암을 예방하려면 이걸 먹어야 한다. 치매를 막으려면 저걸 먹어야 한다. 처음엔 그냥 정보를 나누는 건가 했는데 나중엔 건강식품을 팔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박스에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제품을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의료 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학 전문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는 소용없고 자기가 파는 제품만이 답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병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파는 걸 먹으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사기 피해를 본 노인분들이 매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균 피해액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수법은 돌봄을 빌미로 접근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줍니다. 그러다가 슬쩍 통장이나 인감을 맡아달라고 하거나 집 문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 문제는 반드시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는 건강식품도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거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정말 고맙고 의지하고 싶어지죠. 제가 사는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대요.
처음엔 교회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상한 종교단체더래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밥도 같이 먹고 청소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으셔서 그 사람들을 딸 아들처럼 여기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요. 처음엔 1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나중엔 집까지 팔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할머니 아들이 알아채서 막았지만 이미 수천만 원을 잃으신 후였어요. 경찰청 자료를 보면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종교단체로 위장하거나 다단계 판매, 투자 모임 같은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나오면 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친구들이 시기해서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우리가 제일 잘 대해준다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외롭다고, 자주 전화해달라고. 우리 세대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셨을 때, 돈이 없어서 힘드셨을 때,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슬프셨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만 연락하고 힘들 땐 피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란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좋아했던 겁니다. 진짜 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나중에 뭘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둘째,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들어줍니다. 잘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셋째,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줘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가짜 관계의 신호는 이렇습니다. 첫째, 갑자기 연락이 잦아집니다. 오랫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자주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둘째, 칭찬이 과합니다. 지나치게 잘했다, 대단하다, 멋지다고 떠받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 흉을 봅니다.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해요. 넷째,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하고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좋으니까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평생 의리로 참아왔던 불편한 관계들 있으시죠?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젠 놓아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쁜 관계 100개보다 좋은 관계 하나가 낫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시면 비슷한 나이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등산을 하든,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참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보세요. 어린 세대와 교류하면 삶이 활기를 띱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 소수의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 어린 사람 몇 명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 재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고 투자나 금전 거래를 권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큰돈이 관련된 일은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통장이나 인감을 함부로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건강 염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팔거나 돌봄을 빌미로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건강 문제는 반드시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정부 기관인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누군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하거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면서 다른 가족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외로움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건강한 곳에서 해소하시고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는 법도 기억하세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아픔을 들어준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고 칭찬이 과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나쁜 관계 100개보다 좋은 관계 하나가 낫습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가족과 상의하시고 외로우시면 경로당에 나가보시고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하루만 미루면 그 하루 동안 또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까 다음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